안녕하세요. 김법성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대치동에서 논술을 가르친 지 15년 된 인문논술 강사 김법성입니다. 예. 선생님 15년 된 이렇게 하니까 그 화석 같은 느낌이 좀 네. 있네요. 예. 논술의 어떤 흐름이나 전반적인 것이 이제 거의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어서요. 예. 대학에서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해도 대략 어떤 방향일지 그냥 한눈에 보이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그 선생님 그 이 스튜디오에서 뵙고서 저희가 이 청취자분들께 그 논술 또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사실은 제 생각에는 한 3개월,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된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그때 워낙 또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서 저도 도움이 많이 받아서 이제 지도할 때 크게 요긴하게 또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서 그 감사 인사를 제가 오히려 또 많이 받았었거든요. 아닙니다. 저도 참 보람이 있었죠. 예. 자, 오늘하고 내일 또 시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작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하고 이제 기억이 조금씩 나실 텐데요. 네네. 올해의 2020학년도 네. 이 인문논술의 특징을 짚어주시겠어요?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예.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예. 논술을 조금만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예. 조금 더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아, 학생 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네. 인원수가 줄어든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논술을 예전처럼 이렇게 일찍 차근차근 공부하는 학생 수가 제 판단에는 거의 절반 정도로 준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이제 과거의 학원과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고등학교 2학년만 되더라도 인문계 논술반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런 반들은 사실은 찾아보기 네, 아주 거의 힘들더라고요. 없습니다. 예. 거의 없고요. 연초가 돼도 없더라고요. 네, 3학년 경우도 보통 이제 6월 모평이 끝나고 예. 지원할 대학들의 방향을 거의 잡은 다음에 7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갑자기 조금 느는 추세로 네.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 논술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격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많죠.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글 수준의 어떤 하향 예. 추세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조금 더 다른 원인으로 보면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서 이제 논술 문제들이 전보다는 훨씬 좀 쉬워진 것들도 그 한 영향이 영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선생님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대번에 또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하는데요. 그렇다라면은 그 본인들이 논술에 애초에 적합한 학생이라고 조금 혹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논술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라면은 논술을 준비했을 때 매우 유리하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런 케이스들이 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 케이스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자기가 논술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을 잘 못해요. 예. 그 이야기도 오늘 내일 해주실 거죠? 네네, 그럼요. 예. 예. 자, 그 특징 첫 번째 아마 특징 해주셨던 것 같은데 또 네. 다른 이제 특징 부분도 하나씩 계속 짚어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논술 전형의 인원수가 조금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제 정시를 30% 뽑으려는 교과부의 어떤 방향에 따라서 가장 이제 모집 정원이 줄어드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인데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모집 정원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학생들 또한 이제 학종이라든지 정시 쪽에 이제 방향을 맞추는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제 둘째도 중3인데 엊그제 이제 학부 그 상담을 갔어요. 담임 선생님하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하는 또 말이 그런 자리에서는 긴장이 되시죠, 선생님. 그럼요, 저도요. 그래서 상담을 갔더니 중학교 때부터 거의 수시 쪽 방향으로 다 학생들을 가이드하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 아니면 정시고 논술은 아예 언급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논술 선생님이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종 분위기가 완전히 중학교, 고등학교에 자리 잡다 보니까 학생들,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논술이 대학 입시 전형에 있다라고 하는 걸 언제쯤 깨닫냐면요. 이제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는 고3 한 여름쯤에 깨닫습니다. 원서는 예. 써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안 된다고 하고 네, 그렇죠. 너 논술 준비해 보지 않을래? 네. 예,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제서야 네, 전형을 네, 우리 아이의 트랙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늦게 시작하는 데다가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늦게 시작하는 어떤 원인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그 더 잘할 수 있고 그 내가 더 대학 진학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이나 도전해 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이 논술 전형은 상당한 기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선생님 그 논술을 그러면 좀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이렇게 목표가 더 높은 학생들 또는 적합한 대안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 외에도 논술을 좀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이렇게 논술 준비하는 어떤 경향들을 보면요. 예. 정말 정말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들이 논술 준비를 잘 안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종합 전형이나 네네. 일부 교과 전형으로 준비를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예 특목고 아이들은 정시를 판다거나 예. 아니면 학종으로 이렇게 완전히 돌리지 예.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특징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 우수한 학생들은 최근에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자연계랑 조금 다른데요. 예. 자연계 이과 쪽은 우수한 아이들이 논술 전형을 예. 지원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인문 쪽은 그런 아이들은 이미 종합이라든지 정시로 다 빠져가지고요.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조금 비슷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좀 효율적인 공부를 통해서 이제 승부를 보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연대 논술, 뭐 서강대, 성대 이런 논술, 한양대 논술 이런 학생들도 인문계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그래도 자원이 적은 편인가요? 네네, 그렇게 봐야죠. 아, 거의 요즘 추세는 그 특목고 학생들은 이제 논술 전형을 마지막에 이제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추가해서 학종으로 자기가 네. 갈 수 있는 대학 보다 조금 높은 곳 예. 아니면 비슷한데 이렇게 지원하는 예.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생활의 면모를 보면은 그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또는 실제로 글쓰기나 독서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숙련되어 있는 학생들이 뭐 자사고나 외국 국제고에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학교에서 또 이 논술을 준비해서 그 좋은 대학 진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실제로 준비하는 게 적더라고요, 보면은. 네, 상당히 적고요. 예. 특목고 학생들한테 이제 글쓰기라든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논술을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예, 예. 실제로 가르쳐 보면 상당히 못합니다. 비슷한가요? 뭐냐면은 글쓰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갖가지 정보에 대한 어떤 짜집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무런 논술 공부라든지 이런 준비 안 된 일반고 네. 학생들이 오히려 논술의 성취도가 더 예. 높은 케이스가 의외로 어. 많습니다. 선생님 그 의외로 많다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도 일반고 아이들이 잘할 가능성이 이 비중이 더 높은지 또는 특목 자사 이런 네네네. 학생들이 잘할 비중이 높을까요? 실제로 그 학교에서 발표한 그 입시 결과를 보면요, 예.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하는 케이스가 예. 더 많아요. 특목고. 지원자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도의 네. 경험으로 봤을 때는 네네. 일반고 아이들에게 큰 기회가 되는 네네. 전형이다. 실제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 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특별한 편차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된다. 부모님들이 막연히 생각하죠. 그 아이가 논술에 조금 적합해 보여서 논술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고려 이렇게 말씀을 여쭈면은 이거 전부 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아이들이 특목 아이들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죠. 예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논술 문제를 교수님 상대로 한번 풀려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재밌는데요? 예. 교수님들이 전부 다 틀린 답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논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으면 출제자의 의도에 맞추어서 그 틀 안에서 답을 써야 되는데 예. 교수님들은 자기가 아는 걸 쓰는 거예요.
특목고 학생들이 논술 쓸 때 그렇게 써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을 고치는데 한참 걸려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 가르칠 때 훨씬 더 예. 빠른 케이스를 제가 네.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서의 좀 네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었던 거군요. 네네네. 이제 자, 2020학년도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는 학생들, 내가 이 논술 전형을 준비해도 될까, 적합한 학생인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우선 자기 스스로 내가 논술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네. 이게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는 논술에 안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상당히 좀 신기했던 게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도하실 때 논술 테스트를 보시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 제가 테스트지가 따로 있는데요. 예, 예. 거기에 대학에서 기출됐던 문제들을 쭉 모아서 예. 대학별 특징 그리고 사고의 형태별 문제 특징을 조금 나누어 놓아서 예, 예. 학생들이 풀어보면 어떤 점에 강점이 있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 수 예. 있도록 학생 실력 평가 문제를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습니다. 그걸 뭐 그것을 통해서 그 네네. 학생이 어떤 대학의 논술 유형에 적합한지 네네. 또는 논술 자체를 하는 게 적합한지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꽤 많이 확인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학생이 예. 자기의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파악하는 것이 논술 공부의 출발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팁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제가 이제 문제를 올려 놓을 테니까요. 아, 그냥 예, 예. 풀어보시고 제가 예, 뒤에 해설까지 다 붙여놨습니다. 아, 그런가요? 보면서 이런 특징이 있고 이 문제는 이 대학의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대학의 문제구나 해서 예, 예. 대학별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 쭉 보면서 예. 대략 점수대가 한 70점 이상 정도 나오면 예. 논술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학생이고요. 예. 대략 보통 학생들이 논술을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들이 나오는 점수대가 한 60점대예요. 예, 예. 그래서 그 이상 정도만 나오시면 이제 나오면 충분히 논술을 준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아요. 그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학교에서 기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진단을 할 때 채점을 사실은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대학 모의 논술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채점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예, 예. 거의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실력을 이렇게 평가받는데 우선적으로 대학의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걸 첨삭 받아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요. 예. 네네. 그러면은 스스로 논제를 보고서 이거 생각은 있는데 이게 내가 적합한지 또는 네네. 글쓰기를 해본 다음에 이 정도 글쓰기 하면 괜찮은 거지 이런 것을 그 본인 스스로 그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네요. 네네. 1차적으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예. 학교에서 글을 쓰거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 때 네. 조금 글 잘 쓴다는 평가를 받은 학생들은 어지간하면 논술에서 글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논술이 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 안에 이 학생의 어떤 사고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첨삭을 하거나 아니면은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친 선생님들한테 조금 피드백을 받는 게 조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학교에 어떤 선생님께 부탁하면 가장 좋을까요? 보통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국어 선생님이든 예, 예. 뭐 윤리 선생님이든 논술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예, 예. 그래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제일 예. 빠를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좀 쉽게 그려지지가 않는데요. 예. 자, 학생들이 이 논술을 준비하다 보면은 육논술 하겠다 이렇게 네. 하는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논술을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첫째가 자기 실력을 확인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이 내가 논술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를 정하는 건데요. 예. 대부분 학생들이 뭐 육논술을 한다 아니면 학종을 한다 막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작 제대로 된 공부는 안 하고
그 정하는데 너무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하지를 학생들한테 못하니까. 예, 학생들한테 예. 논술에 집중할 건지 학종에 집중할 건지를 먼저 정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네. 나는 무조건 논술로 가겠다라고 하면 논술을 4개, 비중을 정하다. 네. 예. 학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학종을 4개, 그리고 나머지 2개를 이제 조금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이 좋고요. 네. 그래서 어떤 전형으로 대입을 이제 준비할 건지, 어떻게 합격할 건지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논술에 대한 준비 강도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논술을 2개 지원만 한다고 하더라도 준비가 잘 되면은 그 2 학교에서도 합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긴 한데요. 예. 일단 논술을 2 학교를 지원한다고 할 때의 전략은 학종으로 우선 조금 자기가 갈 수 있는 최저 대학들을 확보를 해두고 그 이상의 목표가 있을 때 예. 논술을 2개 정도 조금 높은 대학, 네. 자기의 어떤 성적보다는 조금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방향이 예.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술 2개든 4개든 나머지 네네. 지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형태를 이것을 구성을 해서 네, 그렇죠. 안정 지원도 좀 같이 모색하고 상향 지원도 모색하되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은 보통 논술이 상향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긴 하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가시면 좋겠다. 자, 선생님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논술만 잘해서 갈 수 있는 학교도 있고 네네. 사실 대부분 학교는 사실 논술 말고 다른 것들도 네, 그렇죠. 고려가 돼야 되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내가 논술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면 논술을 몇 개 넣을 건지를 확정을 한 다음에 반드시 수능 최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표를 잡을 때 논술 전형으로 갈 거야가 목표가 되는 동시에 수능 최저를 어디까지 맞출 거야가 목표가 예.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수능 최저는 사실 평가 그 비중은 없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결격에 대한 부분만 네, 되는 건데 요즘에는 최근까지는 그래도 논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났었잖아요, 선생님. 네. 예.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최저를 이렇게 맞추는 순간 합격할 가능성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 통계적으로 좀 계산을 해보더라도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게 되면은 높은 경우가 10대 1 정도 수준, 네, 맞습니다. 낮으면은 5대 1 이 아래까지도 되겠더라고요. 보면은. 네,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학교에서 발표한 입결 자료를 보시면 예. 대략 그 정도의 최저가 조금 타이트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대 1 정도까지 예. 나오고요. 예, 극단적인 경우는 뭐 네. 3대 1 네, 가깝게까지 네.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수능 플러스 논술 전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이번에 연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도 보지 않고 그리고 그 수능 최저도 없어져서 네, 네. 올해는 논술 100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해가 되는 거죠. 네, 그 연대뿐만이 아니라 최근의 어떤 경향이 예. 논술 전형에서 내신 반영 비율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게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거보다는 합격자들의 내신이 상당히 조금 낮아진 경향이 조금 있어요. 예전에는 논술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뭐 2등급 중반이라든지 요 정도 선이었는데 뭐 2등급 중반, 예. 3등급 중반 요 사이였는데 더 낮아졌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내신이 조금 낮다고 해서 내신 반영 비율이 들어있는 논술 전형을 넣는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학교들은 이제 교과 등급에 대한 감점 처리들을 보면은 그래도 5, 6등급 정도까지는 거의 감점 폭이 적은 네, 학교들이 그렇죠.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네. 서울시립대나 경희대 이런 학교들 또는 가톨릭대 일부 학교만 감점폭이 좀 크고 네. 대부분은 상당히 적은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께서도 그 어디 가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그 합격자들의 논술 전형에서의 내신 컷, 뭐 내신 평균 이런 것들이 공개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도 꼭 지원 전에 같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나 보면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상위 30단위만 전역 교과 성적에 반영을 하는데 30단위의 대부분 아이들
등급이 다 1이나 2 이런 것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혹시라도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원하는 게 그 무의미한데도 그런 것을 모르고서 준비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의외로 이제 꼼꼼하게 내신 반영 비율이라든지 예. 논술 반영 정도를 이렇게 꼼꼼하게 보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의외로 적어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결과로도 보면 예. 이제 내신이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학생들도 이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서의 합격을 위해서는 수능 최저가 있다라면은 이것을 좀 충족할 수 있게 네. 준비를 하고, 논술뿐만 아니라 이제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는데, 또는 일부 비교과, 그곳에서의 비교과라는 것은 이제 출결 공사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다 만점이 네네, 되어지는 학생들이고, 이 교과 부분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검토하되 사실은 감점은 상당히 좀 적은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논술을 지원하는 학교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그 시험 일자가 상당히 좀 중요한 편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목표하는 수능 성적을 딱 예. 잡았으면 이제 내가 어떤 대학을 이제 주로 공략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논술 전형으로 내가 꼭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전 전형을 조금 공략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수능 전에 논술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고 예. 이제 공부 리듬을 망가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대부분 학생들이 수능 전 시험은 잘 지원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경쟁률이 상당히 낮아요. 예. 첫째는 경쟁률도 낮고, 네. 예. 그리고 특히 수능 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예. 최저가 예. 세 과목 합이 6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다 너무 높죠. 보니까 그죠. 차라리 그 정도면은 이제 중앙대를 간다거나 이렇게 예. 맞추지 홍익대를 가려고 안 하거든요, 학생들이. 이 학교가 네. 그 대표적으로 정말 3대1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는 학교.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논술 전형에서 의외로 경쟁률이 상당히 낮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능 전과 후 중에서 내가 어디를 포커스를 둘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수능 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능 직전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습니다. 수능 보고 바로 이틀 후, 3일 네, 후. 그렇죠. 이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9월 달 정도에 제가 자신이 지원할 대학의 어떤 문제들을 충분히 숙지를 해두고,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면 스스로 복습하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보는 전략을 조금 마련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후에 공부할 생각을 하기에는, 준비할 생각을 하기에는 어렵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라도 논술 공부를 기초를 최소한 마련을 해두고 그 리마인드에서 볼 수 있게 하자.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 한 1, 2주 뒤에 시험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학들은 학생들이 논술 공부가 조금 많이 안 된 친구들은 전략적으로 조금 수능 이후에 기간이 조금 있는 예. 대학들을 시험을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수능 후에 한 주 후에 또는 2주 후에 보는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보면 좋겠다. 네네. 예. 그 역시 제가 볼 때는 수능 전 이슈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전에 논술 일정이 있는 학교들을 좀 살펴보시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합격할 만한 학생도 사실 적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자리를 본인들이 차지할 가능성도 크고, 아마 오늘 방송 처음에서 해주셨던 학생들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가 본인의 자리가 될 가능성이 어느 해보다도 높아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신이 갈 수 있는 길을 조금 더 모색을 할 수 있는 게 최근의 논술 전형의 조금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인문계 논술의 올해의 특징,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그 오늘과 마찬가지로 김법성 선생님과 함께 각 대학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특징과 전략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